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경계 약물을 볼 거예요. 두개내압 상승,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파킨슨 디지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 그리고 항경련제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내압 상승의 치료 약물이에요. 두개내압 상승,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요,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뼈 안에 뇌 조직이 있고, 혈류가 있고, 그리고 뇌척수액이 있죠. 딱딱한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뇌 조직이 부종이 생기거나, 혈류량이 늘어나거나, CSF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ICP만 상승되게 되죠. 이 ICP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CP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두개내압 상승은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단단한 두개골로 쌓여있는 섬세한 두개 조직은 압력에 매우 예민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압박을 받으면 세포성 국소 빈혈이 오게 되고, 당연하죠. 조직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이로 인해 괴사까지 진행돼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초래됩니다. 뇌조직이 손상이 되면 그 뇌조직이 하고 있던 기능을 영원히 잃게 되어 버리겠죠. ICP 상승은 두개내압이 20 이상일 때를 얘기해요. 정상은 5에서 15입니다. 두개내의 세 가지 구성성분, 뇌조직, 혈액, 뇌척수액 중 한 개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ICP가 상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뇨제를 사용할 거예요. 왜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혈류량이 증가되고 CSF가 상승되어 있을 때 수분을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뇨제 자주 나옵니다. 자, 소변 배설량은요, 시간당 30ml를 유지해야 합니다. 삼투적 이뇨제, 만니토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삼투압에 의해서 두개강 내의 용액을 혈관 내로 이동시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두개강 내 용액을 혈관 내로 이동시킨다. 두개강 내 용액과 혈관 사이, 두개강 조직과 혈관 사이에 압력차를 이용할 거예요. 만니톨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관 내 농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조직 내에 있던 수분이 혈관 쪽으로 옮겨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뇌 조직에 있던 수분량은 감소하게 되고 ICP는 하강될 수 있어요. 자, 효과는 15분 내에 나타나고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20%의 마니토를 빨리 주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감압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투여 후에 뇌조직과 혈액과의 삼투압 차이가 역전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동 현상이 초래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줬어. 빨리 줬는데 상대적으로 뇌조직에서의 농도가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니토를 줬어요. 뇌에만 작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작용을 하겠죠. 다른 부분에 농도차에 의해서 수분을 끌고 와서 어디로? 소변 배설을 했는데 뇌조직에서는 그렇게 빨리 얘네를 빼내지 못했어. 그럼 상대적으로 얘 농도가 높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얘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혈관 쪽에서 뇌조직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ICP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 알고 계시라고요.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과 신부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0%의 글리세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만니톨에 비해서 다소 늦게 투여 효과가 나타나요. 반동 현상이 적어요. 전해질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더 적습니다. 루프 이뇨제 대표적인 것 라식스, 헬렌고리의 사용관에서 나트륨과 염소의 재흡수를 방해해서 전체 혈액량과 조직계의 양도 감소시킬 수 있다. 뇌 종착이 있을 때 투여해서 혈관의 정수압을 낮춘다. 당연한 얘기. 수분을 빼내니까 그만큼 정수압 낮아지죠.
CSF의 생산율을 감소시켜서 ACP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코티코스테로이드. 혈액 뇌 장벽의 투과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포막을 안정시켜서 혈관성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두개의 저산소증으로 나타나는 세포 독성 부종에는 효과가 없다. 스테로이드제는 10일 이상에 거쳐 서서히 중단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정맥용보다는 경구용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고혈압, 감염 빈도의 증가, 위장관계 출혈, 저나트륨 혈증 등으로 수분 섭취량, 나트륨, 혈당 수준을 정규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분비계와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산제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위장 자극, 출혈 이런 것들을 줄이고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쿠싱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증상들을 아셔야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쿠싱 궤양 생기죠. 쿠싱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산제 사용할 수 있고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히스타민이 위산을 분비시키는 애야. 그러니 위산이 많이 분비되지 않게끔 얘 줄 수 있어. 궤양과 관련돼서 항경련제, 페니토인 이런 항경련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다. 사용량은 경련, 떨림, 불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각각 조절한다. 자, 페노바비탈은요, 항경련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배변 완화제. 지금 내 머리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몸에 힘을 막 줘요. 얘 압력 더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살과 매뉴버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변 완화제를 투여할 수 있어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줄 수 있죠. 두통이나 체온 상승에 사용하고요. 자, 두통이나 불안까지 있으면 코데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강한 진통제죠. 진정제, 진통제, 진정제. 자, 신경성 대상자에게는 다른 마약성 성분의 약물은 증상을 가리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바비츄레이트 혼수요법. 다른 치료로 ICP 조절이 되지 않고 급한 상황일 때 바비츄레이트 진정제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혼수 상태를 유도합니다. 소듐 페노바비탈을 정맥 주사한 다음 주기적으로 바비츄레이트를 주사해서 혈중 농도 2.5에서 4를 유지해요. 두개내압이 1에서 3일 동안 정상을 유지할 때까지 혼수 상태를 유지하다가 페노바비탈 용량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치료는 수일에서 2주 동안 사용하고 바비츄레이트가 심장 기능을 억압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혈압 유지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자, 도파민을 정맥으로 투여해서 혈압을 최소한 90으로 유지하게 하고 진정제잖아요. 혼수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혈압은 유지시켜주고 심장 수축을 돕도록 하면서 적당한 호흡 기능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항파킨슨 약물입니다. 자, 파킨슨 디지즈,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감소되어 있어요. 얘가 감소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도파민 자체는 BBB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얘를 아무리 넣어줘봤자 도파민의 상승은 없잖아요. 그래서 레보도파라고 하는 도파민 전구 물질을 넣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파킨슨병은요, 진전마비라고 부르면서 기저회계 질환으로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초래하고 운동의 시작과 수행이 느려지는 서행증. 나 걷고 싶어. 걷고 싶은데 한 발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떼기 시작하면 막 넘어질 듯이 종종거리면서 걷게 되죠. 근육 긴장도가 증가되는 강직, 휴식시간 진전. 나 가만히 있는데 손이 막 환을 굴리는 것처럼 움직여. 근데 내가 신경을 쓰면 이거 없어지죠. 자세 불안정 등 주된 특징을 가지고 온다. 다른 증상에는 어눌한 언어, 감을 쓴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 모습, 씹거나 삼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돼요. 환자는 경직되어 있고 앞으로 구분 자세이며 보행이 안정적이지 않고 발을 끌면서 걷습니다. 이러한 파킨슨 유사 증상들은 어떤 약물 사용에 의해서 또는 두부 외상, 뇌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애를 우리는 추체 외로 증상이라고 해요.
자, 항파킨슨 약물은요, 뇌의 도파민 함량을 증가시키거나 과도한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신경 충격 전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면 돼요. 도파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주라고요. 아세틸콜린 어떻게 하라고요? 차단시키라고요. 이게 약물의 포인트예요. 자, 도파민 약물, 뇌의 도파민 함량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레보도파라고요. 자, 도파민을 증강시키는 약물에는 브로모크립틴 이런 것과 같은 작용제 혹은 마오 억제제가 있습니다. 양리작용. 증상은요, 중추신경 내의 도파민의 고갈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파킨슨 증상이. 도파민 자체를 보충하는 것은 혈액 뇌 장벽 BBB 때문에 어렵습니다. 통과하지 못한다고요. 혈액 내 장벽은 뇌 모세혈관 벽에 치밀하게 채워져 있는 세포망으로 특정 물질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게 돼요. 도파민 차단한다고요. 도파민은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 줄 수가 없다. 넣어줘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있잖아요. 레보도파 줄 거예요. 레보도파는요, 체내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는데 도파민은 레보도파의 형태로 소량만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변경돼서 도파민이 BBB를 통과할 수 있다. 자, 레보도파를 칼비도파와 함께 병용하게 되면 더 많은 레보도파가 뇌에 도달하게 돼서 파킨슨 환자에게 좋은 양리 효과를 가지고 와요. 자, 유해 반응. 일반적인 유해 반응으로서 구강 건조, 연하곤란, 식욕부진, 구역구토, 복통과 편비, 수전증,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유해 반응으로서 무도성 운동, 사지 안면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단일 수축, 계속 수축하는 거죠. 계속. 근육 긴장 이상 운동, 혀, 턱, 눈, 목, 가장 흔히 나타나는 근육의 연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레보도파를 사용하기 위한 지침, 무조건 A급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A급이에요. 레보도파는 공복 시에 흡수가 잘 돼요. 만약 오심이 발생하면 음식과 함께 투여할 수 있어요. 공복 시 흡수 잘하기 때문에 공복에 투여하는 것이 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오심과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면 음식과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건조하다면 사탕, 껌 씹도록 해서 타액 분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우울하거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불면증, 흥분 등의 인지 행동 습관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증상의 정도를 기록합니다. 알코올 섭취 피해 주셔야 돼요. 알코올은 레보도파에 기량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레보도파의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알코올 금해 주시고, 약물 투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단백질 섭취 피해 주셔야 돼요.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은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해요. 저단백의 아침, 점심 식사와 고단백의 저녁 식사는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변경을 조심스럽게 하고 증기욕, 사우나, 열탕,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좋지 않겠다. 비타민 B6 보충제는 금합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비타민 B6가 피리독신이죠. 얘는 간에서 레보도파의 전환을 증가시키고 뇌 도파민의 전환을 감소시킨다. 레보도파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뇌에 가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피리독신이 레보도파가 간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간에서 변화하니까 뇌로 가서 작용할 양이 적어지죠. 따라서 비타민 B6 금하도록 한다. 자,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도파민이에요.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후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뇌에서 도파민의 효과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되시죠? 구역 어지럼증, 구토, 기면증, 환각, 창란, 시력장애, 체위저혈압, 비정상적인 불수운동,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콤트 저해제, 항파킨슨제 약물의 또 다른 범주는 이 콤트 저해제가 있다. 얘는요, 엔타카폰이 있어요.
도파민을 대사하는 효소입니다.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도파민이 어떤 상태? 감소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도파민을 분해한다? 그럼 증상이 더욱 악화되겠죠. 따라서 이 분해 효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레보도파 효과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계속적으로 작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저해제는요, 레보도파와 함께 투여하면 레보도파의 혈중 농도와 작용 시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대사되지 않게끔 도와주니까. 자, 유해 반응으로서 어지럼증, 운동 이상증, 운동 과당증, 좌불안석증, 구역 식욕부진, 설사, 기립저혈압, 수면장애, 과도한 꿈, 기면증, 근육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콜린 차단 약물, 항콜린 약물이에요. 항콜린 약물이에요. 콜린 작용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자,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뭔데요? 콜린 작용 물질이잖아요. 콜린 생각하면 부교감 신경 생각해야 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였는데요? 얘였거든요. 파킨슨이 뭐라고 했어요? 아세틸콜린을 좀 제거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려면 항콜린 약물 줘야죠. 콜린 차단 활성을 가진 약물은 중추신경계의 아세틸콜린을 차단시켜. 콜린 차단 활성을 가진 약물은 파킨슨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레보도파보다 효과가 떨어지며 말초 유해 반응 때문에 용량을 제한받는다. 베나드릴과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유해 효과 발생이 더 적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사용한다. 항콜린 약물에 대한 유해 반응의 부작용이에요. 부강건조 생길 수밖에 없죠. 시야 흐림, 어지럼증, 경증의 구역, 신경 과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항경련제 볼게요. 자, 경련이 나타난다. 간질, 발작이 나타난다. 그때 어떠한 간호중재를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경련을 하는 아이, 간질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과 관련해서 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라틴을 복용하고 있는 간질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얘가 항경련제예요. 항경련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얘가 물론 간질 환자라고 힌트를 주긴 했지만 얘가 항경련제인지를 아셨어야죠. 그리고 얘 부작용을 아셨어야죠.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경련이라는 용어는 종종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신체 근육의 돌발성 불수의적 수축. 근육이 있잖아.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발작은요, 뇌의 전기 활동의 주기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경련, 발작이라는 용어는 거의 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발작 장애는 일반적으로 특발성, 유전성 또는 후천성으로 분류된다. 특발성 발작은 원인이 알려진 것이 없다. 유전성 발작은 유전학적인 성질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유전으로 받는다. 후천성 발작에는 고열, 전해질 불균형, 요독증, 저혈당, 저산소증, 뇌종양, 어떤 약물의 금단 증상에 의해서도 기인할 수 있다. 자, 1차적 목표는요, 발작의 원인이 되는 병리 과정을 치료해서 발작을 멈추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간혹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발작을 중지시킬 수 없을 때는 활성도를 조절한다. 그나마 좀 조절하자. 발작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항경련제라고 한다. 대부분의 항경련제는 특유의 임상 용도를 가지고 있어 특정 유형의 발작장애에만 유용하다. 항경련제로 사용되는 약물의 범주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들 모두는 중추신경계의 비정상적인 신경방전을 억압해서 발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항경련제의 역할. 자, 양리작용 볼게요. 항경련제는 CNS에서 중추신경계에서 비정상적인 신경방전을 억제한다. 항경련제는 6가지 범주의 각기 다른 양리작용 방식이 있더라. 하이단토인계 약물은 뇌의 운동피질 내 시냅스 후의 과흥분성을 안정화시킨다.
과흥분됨으로 인해서 경련이 나타났잖아. 그것을 억제, 안정화시킬 거야. 카보살릭 애시드 유도체,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가바의 양을 증가시킨다. 가바의 양을 증가시켜서 세포막 안정화시킬 거야. 흥분되지 않도록 해줄 거야. 서시닌마이드의 약물, 운동 피지를 억제해서 경련 자극에 대한 역치를 높인다. 경련 자극에 대해서 역치를 높인다. 옛날에는 자극이 10만 돼도 얘가 경련했어. 근데 이 역치를 20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10만큼의 자극을 줘도 경련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옥사졸리딘 디온계 약물은 신경 충격의 반복적인 시냅스 전달을 감소시킨다. 전달 자체를 막을 거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가바의 작용을 증가한다. 얘랑 같은 의미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기타 제제로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데 예를 들면 가바페틴은 가바에 작용을 하고 토피라메이트는 역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작 활동을 차단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중추신경계 반응으로서 졸림, 허약, 어지럼증, 두통, 기면증, 눈떨림, 실조, 어눌한 말투, 이장관계 반응으로서 구역구토, 식욕부질, 변비, 설사, 잇몸,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기출된 거예요. 자, 항경련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딜라틴. 기출 나온 거죠? 긴장, 간대성 발작, 뇌전증, 지속증, 예방적 발작 억제, 실조, 시니스 억제, 두통, 저혈압, 눈떨림, 정신착란, 어눌한 말투, 어지럼증, 졸림, 구역구토, 잇몸, 비대, 발진이 나타납니다. 바륨 아셔야 됩니다. 뇌전증, 지속증, 발작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금단 증상, 졸림, 우울증, 실조,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강건조, 심계양진, 시각장애, 발진. 아티반 역시 많이 사용하죠. 뇌전증, 지속증, 마취전 약물로서 졸림, 우울증, 실조,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강건조, 심계양진, 시각장애, 발진 등이 나타나요. 카바마제핀, 뇌전증, 양극성 장애, 3차 신경, 대상포진 후 신경통, 어지럼증, 구역 졸림, 불안정한 보행, 재생불량 빈혈, 기타 혈구세포 비정상이라는 유해 반응이 있습니다. 자, 펠바톨, 처음에 다른 약물요법이 실패한 환자에게서 부분적 발작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불면증, 두통, 불안, 여드름, 발진, 소화불량, 구토, 변비, 설사, 상기도 감염, 피로, 비염,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신경계에서 볼 수 있는 약물들을 봤어요. 작용을 잘 이해하세요. 작용을 이해하시고 연결 잘 시키셔서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